네, 잠시 후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들 그리고 대표단을 개별적으로 맞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정상회의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제1세션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대통령 개회사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후에 에이펙 기업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타국과의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연이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중간중간 대통령실에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 건 역시 오늘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1세션,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여러 세션이 있는데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시작되는 제1세션의 주제가 더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연결과 복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에 예전에 세계화를 거슬 수 없는 대세로 생각했던 세계화는 다른 반세계화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네, 첫 번째로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IMF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에이펙의 멤버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서 특별 게스트로 참석을 했고요. 어제 불국사에 다녀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불국사의 어떤 아름다운 구조 이런 거에 대한 감탄을 했다고 하고 또 한국 기술과 관련된 박람회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불가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입장을 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고요.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순차대로 이제 도착하는 순서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을 받으면서 각 회원의 대표 그리고 정상들이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15개 회원은 정상이 방한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에 준하는 인물들이 방문을 할 예정이죠. 대표단을 꾸려서 왔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체의 대표로서 참석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의 회원에는 홍콩도 따로 있고 타이완도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홍콩과 타이완의 나라 이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네. 또 국가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행사장에 국기를 개양하거나 네. 그렇게 국가로서의 주체로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럴 수 없는 거군요. 네,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이제 서밋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이펙에서는 그 서밋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코노믹 리더스 미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야말로 경제 지도자의 회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찬도 리더스 만찬이라는 게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홍콩은 홍콩 차이나 그리고 타이완은 중화 타이페이, 그러니까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말을 에이펙에서도 쓰고 올림픽에서도 그렇게 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다 이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가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회원의 정상 그리고 대표단들이 들어올 텐데요. 네, 다음은 베트남의 주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르옹꾸엉 국가주석이고요. 베트남 르옹꾸엉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이었던 만찬에도 함께 자리를 했고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 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만나는 곳이고요. 베트남의 육군 출신입니다. 첫 번째 순방이 지난해 페루 에이펙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정상들이 첫 순방을 다자 회의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양자 방문보다는 좀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르옹꽁 베트남 국가주석 지금 두 번째 순서로 입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들이 참석하는 정상 그리고 대표단들이 연령대가 정말로 다양해요. 네. 칠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MZ 세대라고 하고요. 실제로 8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어제 연설에서 그렇습니까? 말해서 네.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나이가 39살, 86년생이고 지금 이번에 참석한 이 리더들 중에서는 가장 최연소라고 하고 아주 진보 성향을 보이는데 만남에 아주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최연장자 또는 최장기간 통치한 정상도 있더라고요. 브루나이 다르살람, 이 산유국이잖아요. LNG 생산국인데 네. 58년간 통치 중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 국가가 이제 절대 왕정제, 세습 왕정제 국가인데 오늘 잠시 후에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산이 한화로 24조가 넘는 엄청난 부자라고 24조 하죠. 원이요? 브루나이가 워낙에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부유한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에이펙 회원들이 인구도 경제 규모도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뭐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인구도 크고 경제도 큰 국가도 있지만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인구가 45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홍콩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도시 국가잖아요. 근데 이런 회원들이 같이 이제 20개 정도가 함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이제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단위가 아니라 그 세계 경제 무역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의 단위라는 측면에서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라는 의미도 거기에서 이제 포용성과 확장성 뭐 이런 거에 의미를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정상들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CEO 회의도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사전에 저희랑 대화 나눌 때 에이펙은 약간 외교의 올림픽 같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입장하는 것부터 사실은 외교 이제 대표 선수단 입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입장하잖아요. 그래서 네. 외교 올림픽이고 외교 올림픽이라는 주 무대가 있는 상황에서 또 양자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 또 소다자 회담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림픽의 다양한 종목이 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고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제 주최국 정상으로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주체가 모인 이런 협의체다 보니까 어떤 특정 국가가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자유무역을 위주로 논의를 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 한국이 또 국제행사 유치의 진심이잖아요. 네. 평창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구석구석 다 단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경주 역시 슬로건이 역대 가장 완벽한 에이펙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백 컨벤션 엘리베이터 등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네,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귀국했기 때문에 대참하고 있는 건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도 배석을 했고, 맞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도 관여를 했지만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책임자로서 무역 협상을 이끌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합니다. 재임 중에는 사실 일론 머스크와 백악관에서 격렬한 의견 충돌을 벌인 걸로 한국에 또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우리나라 고위급들과도 그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죠. 네. 김용범 정책실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각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여전히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아마도 다른 나라 정상들도 베센트 장관과 어떻게든 좀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뭐 멕시코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지금 워낙 첨예한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베센트 장관의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미국 스콧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거로 알려진 인물이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제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을 했기 때문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대신 참석한 상황입니다. 네, 태국 아누틴 차니라군 총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취임한 맞습니다. 지가. 사실 태국에 약간 정치적 혼란이 있어서 친화당 총리가 해임이 됐고 네. 지난달 총리로 선출이 됐고요. 군 출신이라고 하는데 2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이었던 만찬 때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이 대통령이 이제 사와디캅이라고 하죠. 양손을 모아서 이렇게 네. 인사를 하면서 태국식 인사. 네, 태국식 인사를 나누기도 했고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온라인 스캠 문제와 사이버 범죄 문제가 예. 논의가 됐다고 해요. 사실 최근 태국이 이제 캄보디아와 교전을 멈추면서 이 온라인 스캠을 근절해야 된다 이런 걸 좀 화두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설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강하게 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아누틴 총리 굉장히 또 유머 감각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미용, 뭐 화장품, 성형 기술에 굉장히 높다고 들었다라고 하면서 나도 한국 가는 김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회담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타이완의 린신이
총통 고문입니다. 공식 명칭은 타이산 투자회사 회장으로 왔고요. 예. 실제로 이 총통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따님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라고 해서 예. 이번 행사에도 같이 참석해서 영부인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타이완이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 주체로서 참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 같은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이 되죠.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에이펙에도 저분이- 이 린시니 회장이 맞습니다. 타이완 대표로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린 에이펙에도 타이완 대표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완은 아무래도 이제 특성상 정부 정책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타이완은 이제 사실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고 국가로서 사실 국제사회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우를 받는 못하는 형국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외교가 굉장히 힘듭니다. 타이완은 정부 외교를 잘 못해서 트랙2 기반의 공공 외교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요. 예. 그래서 참 외교하기가 힘듭니다.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함께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 공식 방한한 정상 2명 중에 한 명인데요. 예.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제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수교한 게 1975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올해가 한 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에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여러 정상들 중에서 싱가포르 총리가 공식 방한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와는 뭐 ICT라든지 AI라든지 첨단 산업에서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 싱가포르는 이제 미중 경쟁 속에서 약간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결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논의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기구 금융의 허브죠. 서방권에 굉장히 친화적이면서도 중국과 협조하는 나라. 싱가포르의 로렌스 웡 총리가 방금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방금 들어간 로렌스 웡 총리, 학부부터 미국에서 나온 경제학자이고요. 리셴룽 총리의 비서를 지낸 인물입니다. 자, 이제 싱가포르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 IMF 총재까지 들어왔고요. 러시아네요. 네, 러시아 알렉세이 오베르츠크 국제관계 부총리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을 했고요. 사실 한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어왔고 1990년 수교를 해서 뭐 경제,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예. 하지만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한국은 이제 유엔 결의안을 함께 채택하고 또 국제사회의 테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는 굉장히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거기다가 북한군의 파병까지 이루어지면서 맞습니다. 이제 레드라인을 건넜다 이런 평가가 사실 나왔습니다. 네. 이제 결국 이제 종전이 되면 그때 그 계기로 양국 관계가 변화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그 러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에이펙 방문을 계기로 좀 중단됐던 러시아와의 직항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냐. 예. 이번에 오베르츠크 부총리가 오면 한국과 그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직항 노선 재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는 상황을 봐야 논의가 그렇죠. 진전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재도 이제 러시아 영공을 바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7개 회원 대표단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에이펙 회원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오는 정상.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네, 필리핀 페르난디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입니다. 네,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전 대통령의 예. 아들이고요. 네, 필리핀 같은 경우도 1949년에 수교한 이후로 우리나라와 아주 장기간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데 한국 드라마나 이제 K-팝 같은 한류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어떤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와 또 인적 교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필리핀 유학생들, 노동자들 굉장히 많아져서 네. 실제로 이번에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도 이제 부산에 가서 있는 자국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주가 에이펙 그 큰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각 정상들, 대표단들도 경주 또는 부산에 있는 자국과 연관된 시설 또는 자국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호주 총리 같은 경우는 6.25 참전 기념을 하는 뭐 유엔 공원에 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연계된 일정을 소화하는 정상이 상당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페루 테레사 메라 고메즈 통상관광부 장관입니다.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정치적 혼란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진 대로 1990년대 이후에 Z세대들의 어떤 청년들의 시위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정상이 참석하지 못하고 통상관광부 장관이 방한을 했다고 하고요. 네. 페루 같은 경우는 직전에 에이펙을 열었던, 수도 리마에서 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가 나눌 것 같고요. 네, 지금 근접 통역 없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지금까지 들어온 대표단 중에 가장 이 대통령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죠? 네, 지금 이제 기념 촬영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좀 서방 그것도 이제 중남미 쪽 국가 정상들이 친화력이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그쪽 것 고위 같아요. 관료들이요. 네. 네, 이제 정상을 대신해서 참석한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표단입니다. 통상관광부 장관 현재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에이펙의 본격적인 이제 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특보를 어제, 그제 뭐 연이어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부총리입니다. 파푸아뉴기니 존 로소 부총리입니다. 원래 파푸아뉴기니는 정상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막판에 불참하고 부총리가 참석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해요.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오세아니아에 위치한 국가인데 호주로부터 1975년에 독립해서 현재 영연방 회원국이고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과는 1976년에 수교를 했는데 꽤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9월에 몇 달 전이죠. 외교부의 김상훈 외교부 아태 국장이 파푸아뉴기니를 찾아서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다고 해요. 네.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속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 태평양 도서국 포럼과의 외교 관계를 좀 강화하려고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말에 서울에서 한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좀 외교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 파푸아뉴기니의 존 로소 부총리였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도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고요. 2018년에 파푸아뉴기니가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적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모로 회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전 각 회원 대표단이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접 중입니다. 뉴질랜드네요. 총리입니다.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입니다. 2023년에 총리로 취임을 했고 중도 우파 성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상과 정상회담을 어제 가졌고 그리고 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이었던 만찬에도 역시 함께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공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한국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냈던 게 기억이 나요. 뉴질랜드에는 코위라고 하는 이 한국계 뉴질랜드를 가리키는 용어가 있다고 해요. 코리아 키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네. 코위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골프 선수 리디아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가수 폴 킴이 있는데 이 럭슨 총리가 자신의 고향에서 폴 킴이 학교를 다녔다면서 후배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방한했을 때 만났다고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왔고 또 평소에도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인물인 게 맞네요. 네, 그래서 폴 킴과의 간담회도 가졌다고 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인물이고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또 한 뉴질랜드가 멕시코 경제장관. 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마르셀로 루이스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입니다. 네, 이름이 어렵습니다. 에브라르드 카사우본 경제부 장관 역시 대리 참석이네요. 네, 셰인바움 대통령이 국내 상황 등을 이유로 불참을 밝혔다고 해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재밌는 게 멕시코의 가장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졌다고 네. 하고요. 블랙핑크의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멕시코 관계에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던 인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 뭐 당내 경선을 할 때 방탄소년단의 멕시코 초청을 심지어 공약으로 내거는 내걸었나요? 그 굉장히 유명해졌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블랙핑크 콘서트에는 직접 찾아가서 관람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자신의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이 한국에 대한 어떤 깊은 인상, 엄지척을 하기도 했는데 좋은 인상을 남겨서 이야기가 많이 됐고, 예. 아무래도 멕시코에서도 한국 드라마 그리고 케이팝 같은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 걸 동력으로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두 나라의 연간 교역액이 500억 달러가 넘어요. 삼성전자도 진출해 있고 현대차도 진출해 있고 또 LG전자도 진출해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또 양국 간에 앞으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손을 잡고 악수를 일본 하면서 한참 총리입니다. 손을 놔주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본 네,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어제 한일 정상회담 했고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어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악수하는 장면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셔틀 외교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자 이렇게 우호적인 언급들을 많이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악수를 청하면서 회의장으로 안내를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꽤 많은 대표단들이 회의장에 착석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아직 입장을 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상황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접 통역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각 회원 대표단을 맞이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단이 이용하고 있는 저 엘리베이터도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전부 다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2025년 에이펙이 특히 서울이나 인천 같은 수도권이 아닌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런 지방도시에서 또 정상회의를 이렇게 대규모로 개최한 경험을 또 한번 축적한다고 할 수 말레이시아 있겠습니다. 총리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총리가 들어오네요. 말레이시아 총리는 어젯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좀 오늘 아침에 일정을 시작하는데 피곤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78세고요. 야권 리더였어요. 그래서 예. 말레이시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2022년에 취임을 했고요. 이제 국제 무대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아세아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주목을 받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첫 순방지가 말레이시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환영단의 전통 무용 공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춤을 춰가지고 맞아요. 네.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굵직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에이펙을 위해 또다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 방금 이재명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기자가 말한 대로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곳이 말레이시아였는데요. 그 환영단에게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춤을 추니까 이 안와르 총리도 같이 이렇게 췄죠. 몸을 흔들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의 옆자리에 같이 탑승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동할 때 또 1대1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정상 간의 대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안와르 총리 방금 입장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 이제 말라카 해협을 마당 앞에 두고 있는 굉장히 아시아에서도 전략적 요충지인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입니다. 대통령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입니다. 이분도 어젯밤 아주 늦게 도착해서 거의 마지막에 도착한 정상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워낙 지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맺은 상태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도 맺은 상태고 굉장히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요즘은 조금 이 인도네시아의 행보를 주의 깊게 봐야 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북한 정승절에 12년 만에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을 공식 방문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방산 등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이 프라보어 대통령과도 그런 부분도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해야겠네요.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전투기 사업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북한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정상 간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금 입장을 해서 회의장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트럼프다. 이 프라보어 대통령의 정책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데요. 경찰 최고 총수를 거쳐서 2022년에 이 홍콩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인 행정장관에 올랐던 인물인데 예. 이 2019년 홍콩 내 민주화 시위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했잖아요. 그때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와 함께 공항에서 시진핑 주석을 함께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할 때 이제 주한 중국 대사와 함께 영접을 한 존 리 홍콩의 행정장관 방금 입장을 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은 간선제로 일단 선출을 한 다음에 중국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좀 우호적인 입장의 인물이 임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존 리 행정장관 현재 정상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현재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브루나이 알파벳 대표단이 6순이니까 다음은 이제 남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겠네요. 네, 아니네요. 칠레가 먼저입니다. 칠레 가브리엘 보비치 폰트 대통령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는데 39살이고요. 칠레에서도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2022년에 취임했는데 상당히 진보 성향의 개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고요.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번에 온 이 대표단 중에 최연소 인물이고 또 중남미 국가에서 방한한 인물 중에는 유일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연설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MZ세대답게 이번에 국내 연구기관인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방문해서 AI 연구하는 모습도 시찰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연설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한국에 오는데 3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갈아타고 멀리 돌아왔군요. 사실 네.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위치한 또 국가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지리적으로 정말 멀지만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깝다 하면서 자신에게 8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특히 K-팝 데몬 헌터스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국은 1987년에 민주화됐다면 칠레도 1988년에 민주화 길을 걸었고 좀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더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한국처럼 칠레에서도 대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 방금 입장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입장이 그 대표단의 입장이 완료가 되면 정상회의 리더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방금 들어간 칠레 대통령은 86년생 MZ 세대라는 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카나다 네, 총리입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네. 또다시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행보를 보면 우리나라가 마크 카니 총리에게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걸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국방과 안보 분야 협력 파트너십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도 발표를 해서요. 앞으로 캐나다와 비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도 그렇습니다. 했고요. 네. 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는 게 캐나다가 이번에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발주 중인데 우리나라가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카니 총리가 거제 한화조선소를 시찰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진수한 3,600톤급 잠수함 장영실함을 둘러보면서 김동관 하나오션 부회장한테 와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업 규모가 엄청나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이었던 만찬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영부인이 참석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영부인은 이번에 방한을 해서 여러 가지 맞습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요. 어제 오찬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캐나다산 바닷가재가 나오는 네. 5개의 코스의 식사가 제공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점들을 비춰보면 이번에 이 마크 카니 총리의 방안을 한국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했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잠수함 사업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공을 들이는 것이겠죠. 60조 원 규모 현재 독일과 우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잠시 후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회사까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이재명 대통령의 각 회원의 정상과 대표들을 직접 맞이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들어와서 입장을 했고요. 이제 중국, 브루나이, 호주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다자회의에서는 입장 순서가 정해져도 그게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알파벳 역순이라고 했는데 절대 그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순서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네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이제 에이펙의 공식 만찬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찬 메뉴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외교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특히 이제 에드워드 리 셰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메뉴를 선보일지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그런 어떤 준비, 예우, 의전에는 또 해외에서도 이름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한국의 전통과 에이펙의 의미를 아우른 메뉴가 등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이런 건 꼭 미리 절대로 공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서 완전히 새 단장한 회의장입니다. 잠시 후 세션 1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회복력 있는 세계를 위해서 어떤 논의를 각 정상들이 할지 저희가 계속해서 KBS 뉴스 특보를 통해 호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리입니다. 네, 이번에 호주 앤서니 엘버리지 총리 들어왔습니다. 호주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인물이에요. 예. 호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영국계가 아닌 출신이고요. 그리고 아주 빈곤한 유년 시절을 거쳤던 유일한 총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진보 성향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환경 정책, 복지 정책, 그리고 또 노동법 개혁 같은 정책으로 예. 현재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빈이었던 그 만찬 자리에도 함께 했던 인물인데 어제 좀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 네. 이런 농담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니까 이 총리가 아니다. 지금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앞으로 더 자주 보자. 이렇게 네. 화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했던 행보 중에 하나가 포스코 제철소를 다녀왔다고 해요. 이제 포스코가 호주에 있어서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고객사라고 합니다. 이제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해서 포스코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게 18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호주가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나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G7이라고 하는 선진국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호주, 인도를 넣어서 이제 D10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으니까 같은 중견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국왕입니다. 브루나이입니다. 네, 브루나이의 국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브루나이 같은 경우는 술탄이라고 부르는 군주가 있고요. 예. 이분이 지금 아까 몇 년째라고 했죠? 50년 넘게 58년입니다. 네. 50년 넘게 브루나이를 다스리고 있는 인물이고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이기도 합니다. 네. 항공사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이 한화로 2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24조 원, 인구 45만의 브루나이 다르살람을 통치하는 하산 알 볼키아 국왕입니다. 총리와 국방장관도 겸임을 하고 있고요. 이슬람교가 국교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산 알 볼키아 국왕은 현존 최장 재위 중인 군주라고 하고요. 브루나이는 세계 9위의 LNG 생산국입니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 남은 것 같네요. 네, 시진핑 주석. 네, 내년 의장국을 맡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순서만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이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빈 방문에 해당하는 의전들도 아마 별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숙소였던 코오롱 호텔에서 머물면서 좀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들과 양자 회담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이제 한국에서 국빈 방문의 의전과 행사들도 별도로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봤잖아요. 그에 준하는 거의 비슷한 의전과 행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 영접의 급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맞췄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주최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를 국빈으로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로 보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곧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우리와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국빈 방한을 하면 배우 아랍에미레이트 UAE가 나와 있었네요. 있네요. 아랍에미리트 칼리드 빈 모하메드 알 나흐얀 칼리드 왕세자입니다. 아부다비 왕세자고요.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정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 나라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UAE의 실질적인 통치와 외교, 또 경제, 군사 등의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권력자다. 그야말로 실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UAE 원자력 발전소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방산협력 이런 거에 핵심적인 인물이고 이 UAE의 국부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53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 이걸 운용하는 어떤 핵심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이번에 특별히 에이펙의 게스트로 초청을 한 거고 한 UAE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인물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도 예정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UAE의 국부펀드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큰 돈이 움직이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회의를 계기로 각국 주요 정상급들과 만나서 협력을 논의하는 게 참 좋은 기회다라고 외교가에서는 늘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펙이 없었으면 언제까지 가능했을지 솔직히 네. 모르겠을 정도로 에이펙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에이펙이 다음에 이어받는 에이펙의 의장국이 에이펙에 참석하지 않진 않거든요. 예. 그런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의 의미 그리고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를 먼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장국 이제 정상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정상들이 입장을 완료해서 현재 착석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금 KBS 뉴스 특보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회의장 안으로 이동을 한 거로 보입니다. 아직 저희 중계 화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현지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차기 의장국이어서 자연스럽게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원래 순서가 있었는데 예. 지금 약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현지 상황을 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확인 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경호 인력들도 다 철수를 하고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현장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로 현장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이펙 정상회의 정말 우리가 장시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입니다. 경주 선언. 채택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한 개 회원만 반대해도 채택이 될 수가 없는데요. 채택이 되지 않는 일은 없겠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채택을 하도록 하는 어떤 심층 있는 조율이 이미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통상 강요회의 를 통해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이제 어디에 방점을 두고 문구를 좀 더 다듬을지 그 정도가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 선언을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많은 것을 그 성과로 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방점을 딱 찍어서 예.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동 이제 포용적 성장, 그다음에 인구 문제와 같은 전 인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보다는 좀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가 그런 선언에 담길 거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선언 도출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유의미한 말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또 아니잖아요. 안 지키면 그만이다. 어떤 회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외교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그 어떤 성명이라든가 뭐 선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의한 국가가 그거와 배치되는 행동을 하면 외교적인 파장이 있거든요. 바뀐다, 수시로 바뀐다. 그럼 예. 그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교적으로 그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기 때문에 예. 했던 말, 했던 메시지, 그리고 합의하기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준수하고자 하는 게 외교 공식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부담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자유무역에 들어간 것은 일단은 합의를 하거나 뭐 확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예.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반대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에 외교적 부담을 지워줌으로써 어쨌든 국제사회가 함께 포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런 에이펙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회의를 통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시 지금 레드카펫 위에 서 있는데요. 남은 한 사람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시진핑 주석은 지금 국빈으로 방한 중이죠. 어제 들어왔고요. 일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이겠네요. 네, 일단 어제는 들어와서 이제 세계의 단판이라고 불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예.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오롱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 중입니다. 순서가 마지막은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늦게 도착한 걸로 보이는데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행보인지 아니면 예. 그냥 늦은 건지 좀 확인을 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겁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국가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지금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마지막 네.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걸 노렸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뒤에 근접 통역들이 붙어서 양 정상의 대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이제 21개 회원 대표단을 모두 맞이했고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있을 개회사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